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대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런 때에는 주식에 투자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은행 예적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자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 생각입니다. 희망 섞인 생각일 수도 있고 희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글로벌 대유행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반대로 금과 달러는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점 대비 20%가 하락하면 그때까지의 불마켓, 이른바 강세장에서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 고점 대비 무려 25% 가까이나 폭락했으니까 완전 약세장으로 전환한 셈이죠. 당연히 금융시장이 붕괴되었다.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12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요. 3월 9일에 이어 3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월 14일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 역시 시작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고요. 이것은 어제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다행히 개장 초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죠. WTI, 원유, 선물 역시도 거의 30불 초반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산성의 문제, 즉 미국 세일 석유 업체들도 이제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미국 세일 석유 업체들은 이 석유 가격이 한 30불 정도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이상으로 원가가 들기 때문에 도저히 석유와의 경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게임이라고 하죠. 눈물의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이 1월 20일인데 그 이후 3월 11일까지 개인은 1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반대로 외국인은 9조 4천억 원 가량, 그리고 기관은 4조 원 가량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돈을, 주식을 개인들이 거의 다 사들였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특히 대폭락 지난 9일 하루 동안에만 1조 2,800억 원어치를 개인은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지난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매수였다고 합니다. 자, 빚내어 투자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신용거래 급증인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빚내어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자, 3월 10일 기준 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려 10조 1,874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석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3월, 4월, 5월, 6월 월별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지금 이달이죠. 자, 코로나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어쩌면 3월 안에 전 세계 20만 명 확진자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전체 확진자 수가 중국 확진자 숫자를 당연히 초과하게 됩니다. 얼마 전 심지어 독일 이 메르켈 총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장비 그리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독일 국민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들이 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너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아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 그게 어떤 관점이든 상관없이 이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독일 총리조차도 그런 언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는 불안이 전 세계를 패닉으로 휩쓸고 있다. 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1, 4분기 경제에는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2, 4분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당연히 올 한 해 경기 침체, 또 2020년 한 해 동안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각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다운이나 낮추어서 하락하는 그런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전형적인 약세장을 3월달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불안 심리는 확산될 것이고 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작은 보도에도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월 10일 그런데 미국에서 3월 10일 코로나와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잠자는 사자가 깨어났다. 자, 검사 비용 그동안 400만 원이나 들었던 검사 비용 무료 그리고 치료 비용을 보험 적용 또는 감액도 해비한다고 합니다. 뉴욕은 500명 이상 집회 금지령이 내렸고요. NBA 등 주요 스포츠 일시 중단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또한 모든 유럽에서 들어오는 미국 입국자들을 30일간 전격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전체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격리와 통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이동 제한령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처럼 대대적인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 세계가 글로벌 공조화, 즉 세계가 하나 되어서 경기 둔화를 방어하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2일 그리고 어제와 오늘입니다. 13일 이틀간 1800조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또한 3월 18일 FOMC 회의에서 0.75%를 추가 인하합니다. 자, 지금은 앞으로 이후 3개월 동안 전개될 시나리오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상 닥쳐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제 희망일 수도 있고 희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유의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2일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준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개최해서 150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돈으로 자산 매입을 확대하고 대출과 자본 여건도 완화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대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요.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한국은행도 이번 달 3월 달에는 기준금리 0.25% 정도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5 이상은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5이기 때문에 0.25 이상을 인하하면 자칫 0% 금리에 진입하게 되고 그것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 이탈 등 다른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 심리는 더욱 팽배해집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의 약세가 계속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은 아마 최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2020년 4월 달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저력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비록 미국이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늦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그 저력, 탄탄한 기본을 회복하면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가속화합니다. 검사자 수가 폭증할 것이고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생각해 보면 일치할 겁니다. 따라서 사망률 또한 감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초기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떨어뜨릴 수 있겠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각국의 연대 또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월 달에는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기준금리를 0.1%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국 정부는 4월 달에 이번 달 3월 달에 이어서 더욱 과감한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중국도 4월 달 양회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 각국들은 한국을 본받자라는 의식들이 더욱더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의 이 성숙한 연대 의식이죠. 저도 이제 한국 국민이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다 한국 국민이지만 정말 우리는 대단합니다. 너무 성숙한 시민의식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계 각국들이 본받자 하는 운동들이 또 이제 펼쳐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급속히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보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이 캐나다에서 백신 개발이 되었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특히 4월 달에 미국, 캐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신 개발에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는 조금씩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5월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일본 올림픽 연기를 결정을 합니다. 일본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아베의 장기 집권 플랜 사실상 자초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적극적인 대응, 코로나에 대한 그리고 재정 부양책으로 재선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갑니다. 자, 미국, 유럽의 확진자 수가 드디어 5월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모델을 저는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도 유럽의 입국 제한을 5월 정도 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고 마침내 코로나 백신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저금리 5월달에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돈, 즉 유동성, 달러화 약세 전환, 그리고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안도감이 5월달 우리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월달부터 서서히 전 세계 주식도 조금씩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자, 이제 6월달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6월입니다. 기온이 이제 많이 오르죠. 따뜻해집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코로나 백신 공급이 같이 전개되면서 코로나가 급속히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운 남반구 나라들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또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역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종식보다 일상적인 관리 문제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 6월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주식시장 낙폭의 70% 이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또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간평가도 잇따라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안일했다. 그래서 초기 사망률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적극
적극적인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크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픽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은폐하고 반인권적인 검사 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손정희 이 회장이 100만 건의 무상 검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100만 건씩이나 공짜로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확진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또 상당한 의료 체계의 붕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런 댓글들이 비난들이 많이 달리면서 100만 건 무상 검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상당히 더디고 대응이 더딘 이유 자체가 검사 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 한국과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영리 의료기관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케이스를 통해서 미국의 의료 현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한국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중간 평가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검사와 낮은 사망률 및 민주 시민의식 칭찬 릴레이가 세계 각국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 것은 저도 한국인이지만 우리 한국인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 자부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갖기 원하는 바람입니다. BBC 방송 영국에서는 WHO는 이 감염증의 치사율을 3.4%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0.7%,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검사 정확도는 심지어 98%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AFP 통신에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특정 지역을 봉쇄하거나 예를 들면 중국은 우한 자체를 통째로 봉쇄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역을 봉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 대신에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빠르게 검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매우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각국 언론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자, WP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취소됐고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음에도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정보의 근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주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시민들의 격려 그리고 성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여러 언론들의 무한한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이고 또한 현실입니다.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린 석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시나리오에 대한 핵심 요인을 3개입니다. 즉, 이 시나리오 핵심 요인 3가지를 토대로 오늘 이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했고요. 코로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요.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 손상되었다는 것도 알고요. 공급과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요. 그 결과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의 주식시장의 가격에 상당한 부분 이미 반영되었다. 물론 더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다. 첫 번째, 나올 것은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희망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희망들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대책, 즉 금융정책,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자, 이것은 이제부터 종식보다
관리 문제로 접어드는 시기가 이제 한 발 한 발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이제 백신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제 큰 희망이 남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나올 것은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희망만 남았다. 자,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 핵심 요인의 두 가지 이유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따라서 이런 엄청난 유동성에서는 반대로 작은 희망에도 큰 반응, 예를 들면 작은 희망에도 주가는 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희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경제 그리고 투자를 조금 단순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똑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많죠. 현재 지금까지 내가 구입한 가격, 즉 매수 가격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인가. 물론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외상, 즉 빚을 내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참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그때가 바닥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섣불리 팔았다가 더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 때는 지금 판 가격 이상에서 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냐. 만약에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또 다음 주 이후에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은 각각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투자에 대한 태도,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적용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고 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었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드린 앞으로 석 달 후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또한 같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괜찮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쉽지 않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나누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도파는 가게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